대한민국 대통령님, BTS의 공연을 딱 하루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멕시코의 수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던진 첫마디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을 늘려달라며 직접 민원을 넣는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전 세계 외교관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시티의 심장, 국립궁전은 보랏빛 함성에 땅이 울릴 정도입니다. 멕시코 역사상 성역으로 통하던 중앙 발코니가 활짝 열렸습니다. 국가독립 기념일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던 금단의 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직 대한민국에서 온 BTS를 위해 그 빗장이 풀린 겁니다. 공항은 이미 수일 전부터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도로는 BTS를 연호하는 인파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 언론은 질투 섞인 반응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한국의 정체가 뭐길래 대국의 대통령마저 저토록 저자세인 거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지구 반대편을 문화의 힘으로 완벽하게 점령해버린 대한민국의 위상.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저는 안토니오 로페즈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총괄하며 수많은 국가 원수를 맞이해온 저이지만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이 광경은 제 30년 공직 생활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경이로운 혼돈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멕시코시티의 상징이자 권력의 심장부인 국립궁전 집무실입니다. 평소라면 엄숙한 정적만이 흘러야 할 이곳의 두꺼운 유리창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무실 바닥부터 제 구두 끝까지 전달되는 거대한 진동에 온몸이 전율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소칼로 광장을 한번 보십시오. 평소 멕시코의 자부심을 상징하던 그 드넓은 광장이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보랏빛 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십만, 아니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그들이 손에 든 보라색 응원봉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을 내뿜으며 멕시코시티의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중의 모임이 아닙니다. 마치 온 나라의 영혼이 한 곳으로 응축되어 폭발하기 직전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멕시코의 관문인 후아레스 국제공항은 이미 48시간 전부터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BTS를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이 입구부터 활주로 인근까지 점령해버린 탓에 일반 승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모든 간선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지하철은 밀려드는 인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운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보라색 수건을 목에 두르고 20km가 넘는 거리를 기쁜 얼굴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걷는 발걸음마다 대한민국과 BTS라는 이름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집무실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국방부 장관은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계엄에 준하는 군 병력 투입을 건의하고 있고 경제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 효과를 계산하느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을 잠재운 건 클라우디아 대통령의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에 보랏빛 물결을 너클 잃고 바라보더니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안토니오, 저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아나? 제가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그 가사의 의미를 설명하자 대통령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고독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였죠. 대통령은 그 순간 결심한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궁으로 연결을 지시하더군요. 외교 전략가로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국가 간의 의전을 무시한 파격적인 행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은 제 재질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네. 저 보랏빛 위로를 단 하루만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야.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우리 대통령은 격식을 차릴 새도 없이 본론부터 꺼내놓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염치불고하고 부탁드립니다. BTS의 공연을 하루만, 제발 딱 하루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멕시코라는 대국의 수장이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
이토록 간절하게 읍소하는 장면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충격적인 역사입니다. 평소 냉철하고 강인하기로 소문난 우리 대통령이 목소리까지 떨며 간청하는 모습은 BTS가 가진 문화적 힘이 이미 국격이라는 담장을 훨씬 넘어섰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략가인 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오갑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멕시코는 한국에 평생 갚지 못할 문화적 부채를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멕시코의 모든 청년은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로 여기게 되겠죠. 이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의 위력 앞에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조 원의 차관을 빌려줄 때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던 우리 정부가 한국의 7청년이 선사하는 노래와 춤을 위해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창밖의 소음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화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어 가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떼창하는 그 소리가 대통령실의 창문을 흔드는 진동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오네요. 수십만 명의 멕시코인이 낯선 동양의 언어를 이토록 완벽하게 노래할 수 있다니 이것이 정녕 현실이란 말입니까? 저 리카르도는 지금 이 역사적인 혼돈의 중심에서 깨닫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단순히 지도를 차지하는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심장에 박힌 그리움의 크기로 그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멕시코 대통령은 초조하게 답변을 기다리며 창밖의 보랏빛 바다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는 전 세계의 눈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눈으로 이 기적을 폄하하려는 자들의 시선도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멕시코의 심장은 대한민국을 향해 활짝 열려버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역사에 기록될 다음 장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파격적인 결단이 가져올 그 엄청난 후폭풍, 그리고 200년 동안 닫혀있던 대통령궁의 성역이 열리는 그 전율 돋는 순간을 말입니다. 집무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자마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믿기지 않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토니오, 지금 당장 국립궁전의 중앙 발코니를 개방하게. 그리고 BTS 멤버들을 그곳으로 안내하게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님, 거기는 성역입니다. 독립기념일이나 국가 원수 취임식 때가 아니면 대통령 본인조차 함부로 서지 않는 곳입니다. 200년 멕시코 역사상 외국인에게 그곳을 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의 간곡한 만류에도 대통령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더군요. 오히려 그는 창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보라색 불빛을 흔드는 국민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을 보게. 저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준 저 청년들과의 눈맞춤일세. 관례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행복이야.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립궁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전실 직원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보수적인 원로 정치인들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노발대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모든 항의를 단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의전이 아니라 멕시코가 대한민국에 표하는 가장 진심 어린 경이다. 드디어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무장한 근위병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7명의 한국 청년들이 국립궁전 내부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들의 태도에 다시 한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대스타들이라면 당연히 가질 법한 거드름이나 오만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히려 고색창연한 궁전의 벽면 하나, 바닥의 돌 하나에도 정중한 예의를 갖추며 멕시코의 역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과 마주한 순간 멤버들은 허리를 숙여 한국식으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품격에 조금 전까지 파격적인 예우를 반대하던 고위 관료들조차 묘한 감동에 젖어드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멕시코 청년들에게 준 희망은 수천억 달러의 원조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 이 발코니는 우리 국민이 당신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고 200년 금기의 구역인 중앙 발코니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BTS 멤버들이 한 명씩 그 성스러운 공간으로 걸어나가는 순간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인파 사이에서는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모두가 숨을 멈춘 것이죠. 하지만 곧이어 터져나온 함성은 아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멕시코시티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진동하기 시작했고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흔들리는 소리가 집무실 안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발코니에 선 7청년은 광장을 가득 메운 보랏빛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멕시코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멕시코 국기와 나란히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었던 그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청년들의 진심, 어린 눈빛 하나에 가장 따뜻하고 열정적인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교 전략가로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수만 발의 미사일이나 거대 자본도 해내지 못한 마음의 항복을 한국의 문화가 단숨에 이끌어낸 겁니다. 대통령은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안토니오, 똑똑히 보게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의 힘,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네. 이 파격적인 예우 소식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되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궁이 한국 가수에게 점령당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떴지만 현장의 열기를 아는 이들에게 그것은 점령이 아니라 영혼의 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빛을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파견된 특파원들이었죠.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어떻게든 이 기적의 가치를 깎아내릴 틈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꾸미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멕시코의 심장부에 세워진 태극기와 그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 노래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다음 단계의 의전을 준비합니다. 질투와 시기로 눈이 먼 이들에게 진정한 문화의 품격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저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칼로 광장의 함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 특파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기적 같은 상황을 폄하해 보려던 그들의 펜 끝은 이미 갈피를 잃고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가수가 멕시코의 성역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일본 기자가 참다 못해 우리 의전팀 관계자의 옷소매를 붙잡고 무례하게 항의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의 눈에는 이 장엄한 광경이 그저 질투나는 한국의 성공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무례한 질문에 답한 건 우리 의전팀이 아니었습니다. 소란을 전해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그 기자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집무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은 수십 년간 우리 시장에 물건을 팔고 기술을 자랑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나? 한국의 BTS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줬네. 당신들이 말하는 격이란 건 권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야. 대통령의 일침에 기고만장하던 일본 기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 광장에서 믿기지 않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웅성거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6만 5천 명의 관객, 아니 광장을 에워싼 수십만 인파의 입에서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터져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스페인어가 아니었습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혼을 실어 부르는 완벽한 한국어 떼창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멕시코 시티의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한국어 가사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통령궁의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외교 전략가인 저 역시 그 전율 돋는 현장에서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자국의 언어도 아닌 머나먼 동양의 작은 나라. 언어를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 광경은 이미 음악 공연을 넘어선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가사의 의미를 단순히 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한국 특유의 정과 위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SNS에 올라오던 한국어 공부 열풍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이 현장의 소름 돋는 함성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일본 취재진은 아예 넋이 나간 채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자신들이 수십 년간 그토록 공들여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 높은 문화의 벽을
대한민국은 우리말 그대로의 힘으로 가뿐히 넘어서 버렸으니까요. 멕시코 현지 언론들도 일제히 이제 K-POP은 번역이 필요 없는 인류 공통의 언어다라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광장에 태극기가 더 높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한국인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의 흥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글자가, 대한민국의 소리가 전 세계인의 심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선포인 것이죠. 질투에 눈먼 주변국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진리를 지구 반대편에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저 안토니오 역시 멕시코인으로서 깊은 감동을 느끼지만 동시에 이 위대한 문화를 일궈낸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저 한국어 떼창, 그것은 오늘 밤 지구가 대한민국을 향해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품격으로 승부한 한국 청년들의 당당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멕시코시티의 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혼이 깃든 이 보랏빛 기적은 시기하던 자들의 입을 막고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버렸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뒤에 멕시코시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스타디오 GMP 세고로스를 가득 메웠던 6만 5천 명의 함성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보랏빛 여운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보고 온 팬의 얼굴이 아닙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구원을 받은 듯한 말로 다 못할 충만함이 그들의 눈빛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도 늦은 밤까지 문을 연 식당에서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 속 BTS 영상을 돌려보며 서툰 한국어로 가사를 응얼거립니다. 현지 언론들은 연일 이 기적 같은 사흘을 분석하느라 분주합니다. 단순히 티켓을 팔아 돈을 벌어간 공연이 아니라 멕시코시티라는 거대한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통째로 흔들어 깨운 문화적 대격변이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숙박부터 교통, 요식업까지 이어지는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는 이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멕시코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광장에 태극기가 걸리고 현지 상인들이 한국인을 보면 감사합니다라며 먼저 손을 내미는 이 풍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문화 강국의 진짜 위상인 겁니다. 저 안토니오는 오늘 밤 취재 수첩을 덮으며 확신합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월드 투어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과 정서가 지구 반대편, 중남미의 심장을 완벽하게 관통한 역사적 선언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미국이 보여준 것이 거대한 시장의 논리였다면 멕시코가 보여준 것은 영혼과 영혼이 맞닿은 거대한 연대였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언어가 있고 우리의 노래가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공연장 주변을 끝까지 정리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팬들, 그리고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한 멕시코 시민들. 이들이 함께 만든 보랏빛 기적은 훗날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어온 세상을 하나로 묶었다라고 말이죠. 이제 멕시코시티의 밤은 깊어가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뿌린 희망의 씨앗은 이곳에서 더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세계를 굴복시킨 것은 총칼도 거대 자본도 아닌 바로 우리의 진심이 담긴 문화였습니다. 그 전율의 밤을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어느덧 멕시코시티의 보랏빛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이 가슴 벅찬 여정 어떠셨나요? 지구 반대편에서 울려 퍼진 우리말 노래와 태극기의 물결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지금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구어내신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젊은 시절 오직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전 세계가 우리 문화에 열광하고 우리 글을 배우며 눈물 짓는 이 기적 같은 풍경은 그 시절 여러분이 묵묵히 견뎌온 고단한 세월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멕시코 대통령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 당당한 국격의 뿌리는 바로 여러분의 삶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의 그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패인 주름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또한 영원한 자랑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을 지폈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지혜로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계셔 주셔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누구보다 빛나는 영웅이십니다.